오늘까지 총 5일 동안 생산직 알바를 했고요. 5일 하면서 2군데 갔어요. 저희 그 관리하시는 그 부장님이 3일은 저쪽으로 보내고 이틀은 또 이쪽으로 보내고 해가지고 한 곳은 이제 화장품을 다루는 물류 공장에 갔고 한 번은 식품을 다루는 식품 공장에서 알바를 오늘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땀에 찌들어가지고 집에 가서 다 씻고 나서 면접을 한 군데를 보러 가야 되는데 이제 화장은 지웠는데 너무 몰골이 말이 안 것 같아서 아이라인만 살짝 그리고서 면접 보고 와서 지금 이렇게 집에 들어가기 전에 후딱 영상을 하나 찍어야겠다라는 생각이 이렇게 켰는데 역시나 저는 화장을 제대로 안 하면 긍정적으로 생산직에서 어떤 일을 하냐면요. 물론 그 공장에서 어떤 것을 취급하느냐, 어떤 것을 다루고 어떠한 그 공정을 거쳐서 이 상품들이 출고가 되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지고 굉장히 달라지는데 어떤 공장은 굉장히 기계가 많이 이렇게 우리 인력을 대체해서 기계 위주로 돌아가고 사람은 거기에 조금씩 이 나의 손으로 그리고 내 눈으로 그 물건을 보고 확인하고 기계를 확인하고 기계를 작동시키고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곳이 있는 한편 어떤 곳은 기계 위주로보다 우리의 순수 노동력이 더 많이 투입되는 곳이 또 있고 그게 적당히 이렇게 두루두루 이렇게 같이 병행되는 곳도 있고 이렇게 다 다르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있어요. 대부분의 공장마다 지게차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위험해요. 그래서 초보분들은 사방으로 다닐 수도 있고 내 등 뒤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 지게차 조심하셔야 돼요. 다치면 큰일 납니다. 그리고 우리 같은 알바생들은요, 그 업장에 따라서는 산재도 안 된다고 하더라고. 그러면 만약에 다치면 내가 치료비 다 되고 병원비 다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게차를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를 첫 번째로 강조를 하고 싶고, 두 번째는 이거는 굉장히 복불복인 게 어떤 곳은 손이 굉장히 스피드하게 빨리 써야 되는 그래야지 일이 밀리지 않고 이렇게 일이 진행되는 곳이 있는 한편 어떤 곳은 이 손이 아니라 시각, 내 그 인지 능력이 뛰어나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해야지 이제 이제 뭐라고 하지 그거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어쨌거나 옷피킹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안 나고 바로바로 이제 이게 업무가 원활하게 돌아가요. 근데 이게 계속 뭔가 틀린다, 많이 틀린다. 그럼 이제 관리자들은 굉장히 또 위에서 내려오는 그런 지시가 있고 내가 오늘 어떤 목표치가 있고 이거를 쳐내야 되는 분량이 있는데 계속 이렇게 검수를 했는데 이게 또 틀리고 한다? 굉장히 이제 열이 받겠죠. 그러면 일하는 사람들에게 압력을 가할 겁니다. 일을 똑바로 하라고. 그러면 여러분들 감정적으로 어떻겠습니까? 관리자들에 따라서 뭔가 살짝 우리의 심기를 불편하고 조금 괴롭게 만들 만큼의 감정을 섞어서 지시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거에 멘탈이 깨지면 안 돼요. 왜냐면 그분들은 일 하나만 두고 굉장히 지금 긴급하고 뜻대로 안 되기 때문에 감정이 앞서서 그렇게 지시를 내릴 수도 있지만 마인드 컨트롤 잘 하셔서 일은 일일 뿐이니까 그 감정, 그 관리자들 그리고 우리 알바들은 그 직원들의 어떤 그런 지시 그리고 지시를 비밀로 하는 어떤 훈계 같은 그런 느낌 그거를 잘 이제 받아들이고 일을 쳐내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일이 계속 밀리고 일이 밀리게 되면은 이제 이게 계속 딜레이가 돼서 이제 완전히 망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어떤 그 라인 자체가 한 라인이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잔업을 해야 되겠죠. 잔업으로도 다 할 수 없는 거면은 다음 날로 이렇게 넘어가서 일을 처리해야 되겠지만 어쨌거나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일을 할 때 그 약간 느긋하고 굉장히 느긋느긋하게 일 처리하는 거를 좋아하는 성향과 성격을 가지신 분들은 그 빠르게 스피드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일을 이렇게 계속 착착착 넘겨줘야 하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실수가 많아지실 수도 있고, 이게 나한테 안 맞는다, 나의 조금 진득한 그런 조금 느릿느릿한 이 성격과 안 맞는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정말 안 맞고 정말 일이 안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그 공장에서 그 정확함과 스피드, 이 두 개가 어떻게 보면 저는 핵심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이제 스피드가 안 나오면은 나 하나만 피해를 보면 괜찮은데 이제 옆에 사람들까지 피해를 보는 거기 때문에 옆에 사람들이 굉장히 민감해져요. 그리고 또 만약에 초보인 분들, 그런 일을 안 해보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 당연히 일이 손에 안 익으니까 계속 미스가 나고 조금 실수도 많아지는 상황이 올 수가 있어요. 당연히 그럴 거예요. 근데 내 옆에 사람들은 굉장히 오래 일을 하셨고 베테랑이고 심지어 손도 엄청 빨라. 그러면 이제 거기에 더 당황해가지고 계속 뭔가 나는 마음은 앞서고 빨리빨리 해야 되겠는데 이게 내 몸이 안 따라주고 손이 안 따라주면 이거는 내 적성에 정말 안 맞는가 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 업무가 주로 이루어지는 그런 라인도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초스피드로 손을 막 엄청 막 전투적으로 이렇게 빨리 하지 않는 그런 라인도 있긴 한데, 그런 부분의 라인에서는 어떤 것이 주로 이렇게 주요한 어떤 능력이냐 하냐면 그 이제 정확함, 정확도, 그 정확도에 있어서는 이 정확도가 필요로 한 그 부분들도 굉장히 좀 디테일하게 세분화시킬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운송장 그 품목을 잘 봐야 되고 수량을 잘 확인해야 되고, 그리고 그 품목의 이름을 또 잘 확인을 해야 돼요. 비슷하면서도 다른 그런 물건들이 이렇게 쭉 운송장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거를 보고 내가 그것을 이제 상품을 다 골라와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피킹한다고 하는데, 그거를 다 이제 골라와가지고 골라왔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이제 포장을 하는 쪽이 또 따로 있어요. 그러면 포장하는 쪽에서는 포장도 스피드하게 이루어져야 하지만, 이거를 이제 마지막에 어떤 팔레트에 이거를 다 이렇게 쌓아 올려요. 그러면 주로 이거를 검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맞는 상품, 택배 이런 거 물건이 어디로 가는지 그리고 맞게 가는지 이걸 다 확인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바코드가 이제 사방에서 확인할 수 있게끔 바코드의 방향을 통일성 있게 이거를 쌓아 올리는 것도 중요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또 검수를 하는 그 과정에 있어서 정확함과 좀 스피드함, 그리고 조금 그 치밀하게 확인하는 그러한 기질을 갖고 있는 분들은 아무래도 더 수월하겠죠.